인과는 때로는 너무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적절한 시기에 찾아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교훈과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깊은 산속의 선사는 작은 오이 하나를 통해 두 제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옛절에 거주하는 노승인 선심선사는 가부좌를 들고 멀리 푸르른 오이밭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옆에 있는 영민해 보이는 어린 승려 해명에게 말했습니다. 해명아, 저 오이밭에 가서 오이 하나만 가져오너라.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 시원함을 갈망하던 해명은 곧바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밝은 표정으로 가볍게 밭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오이밭 울타리 밖에 도착했습니다. 밭에서는 한 여인이 허리를 굽혀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낡은 삼배 옷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해명은 다가가 합장하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시원한 오이 하나만 베풀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인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듯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괭이를 마른 땅에 내리꽂으며 얼굴을 찡그리고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저놈의 중들이냐? 하루 종일 구걸이나 하면서 놀고 먹으려 하다니. 당신들은 염치도 없어? 나는 당신들 꼴을 못 봐주겠으니 당장 꺼져.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원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거칠게 옷소매를 휘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결연한 뒷모습을 남기고 해명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해명은 슬픈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당황스러움과 실망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스승 앞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합장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욕설을 들었습니다. 왜 그 여인이 그렇게 화를 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선심선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해명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항상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작은 승려 법광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법광아, 해명 스님 대신 네가 한번 가보거라. 법광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고 안정된 걸음으로 멀리 떨어진 오이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여인은 멀리서 법광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까의 찡그린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마의 분노를 지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괭이를 내려놓은 후 옷자락으로 땀을 닦았습니다. 지쳐 보이던 그녀의 눈은 갑자기 이상한 빛을 띠었습니다. 법광이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그녀는 오이밭에서 나와 서둘러 그를 맞이했습니다. 합장한 채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대하는 듯한 약간의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미타불. 스님께서 어쩐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오이 하나만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법광은 차분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스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제일 맛있는 것을 골라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재빨리 오이 덩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크고 푸른 오이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쳐들고 법광에게 건넸습니다. 제 남편 밭에서 난 오이입니다. 변변치 않지만 제 정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법광은 오이를 안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심선사 앞에 서서 그는 고개를 숙여 오이를 바쳤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선사는 오이를 받아들고 두 제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인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옛날에 젊은 승려와 나이든 승려가 황량한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죽은 개가 햇볕 아래 썩어 있었고 파리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승려는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리고 코를 막으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네. 죽어서도 저렇게 흉하게 널브러져 있다니 보기 흉측하기 짝이 없군. 반면 뒤따라오던 노승은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스치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죽은 개를 위해 새
그래서 음덕이 부족했고 원한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 생에 그 원한은 오이밭의 여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너를 보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악감정이 솟아오른 것이다. 너만 보면 짜증이 솟구쳐서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부드럽게 할 수 없었던 게지. 해명은 그 말을 듣고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손은 본능적으로 늘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혐오라는 두 글자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선사는 법광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인과의 모든 순환을 꿰뚫어 보는 듯 깊었습니다. 그리고 법광, 너는 옛날에 작은 생명체를 위해 흙을 덮어주었던 노승이었다.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진실한 연민에서 우러나온 소박한 행동. 바로 그 순간이 선한 인연을 맺은 것이다. 옛날에 너의 자비심에 감동했던 그 생명체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기억은 없지만 너를 다시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느낀 것이다. 그래서 너를 보자마자 호의를 베풀고 싶어 진심으로 너에게 보답한 것이다. 그 인연은 누구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옛날에 뿌린 씨앗에서 맺어진 열매인 게지. 바람이 오이 덩굴을 스쳐 지나가고 조용한 절마당을 가로질러 풍경을 흔들며 시간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선심선사는 고요한 고대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옷자락은 바람이 지나가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해명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깨끗하게 정화되었고 모든 자만심, 어리석음, 오해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고 연약하지만 깨달음의 빛 속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분주한 세상에서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마른 잎을 스쳐 지나가고 바람에 날리는 작은 먼지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없는 순간에도 그것은 그 자체로 특별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의 흔적이며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연의 속삭임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 이어져 온 인연의 조용한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입니다. 선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고 이해를 심으면 사랑을 얻을 것이며 그러면 좋은 일들이 조용히 찾아올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운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운이 좋은 사람은 재능이 없어도 될 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송나라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줄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과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유한 도련님. 과연 누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송나라 시대에 장현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수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던 중 숲속에서 누군가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성이 인정 많은 장현은 구조 요청 소리를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함정 안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젊은 도련님이 갇혀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부잣집 자제임이 분명했습니다. 옆에는 말이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장현을 보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왕검이라고 합니다. 말을 타다가 멧돼지 사냥꾼들이 놓은 덫에 빠졌습니다. 혼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장현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튼튼한 덩굴을 찾아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재빨리 튼튼한 덩굴과 나뭇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장현은 덩굴을 찾아 함정 아래로 내려 왕검이 잡게 한 후 힘을 다해 그를 위험에서 구해냈습니다. 함정에서 구조되자마자 왕검은 계속해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채 급히 비를 피할 곳을 찾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장현은 동굴을 발견하고 왕검을 데리고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깊숙이 들어갈수록 희미한 빛이 멀리서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끌려 빛을 따라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동굴의 반대편 출구로 나왔습니다.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두 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푸른 숲과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산맥, 맑은 계곡이 조용히 굽이쳐 흐르고
두 사람이 낯선 풍경 속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멀리서 바구니와 칼을 든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 눈을 가늘게 뜨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젊은이도 신랑 고르기 대회에 참가하러 왔나 보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 밖에 모여 있으니 서둘러 가지 않으면 신부 고르는 기회를 놓칠 텐데. 장현과 왕검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그저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어쩌다 산을 넘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랑 고르기 대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 바깥에서 길을 잃고 온 손님이로군. 하지만 잘 왔네. 오늘은 도화 마을에서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가장 큰 신랑 고르기 대회가 열리는 날이거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려왔지. 재능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가 모여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거야. 인연이 없으면 이곳에 쉽게 올 수 없으니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게. 분위기가 아주 좋으니 예상치 못하게 천생연분을 만날지도 모르지. 두 사람은 이미 이곳에 왔으니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노파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행사 장소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떠들썩했습니다. 한쪽에는 남성들이 줄지어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사람도 있었고 진지한 표정의 중년 남자도 있었고 심지어 머리가 하얗게 새인 노인들까지 흥분해서 줄을 섰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곱게 화장을 한 여성들이 줄을 지어 서서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두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연한 녹색 옷을 입고 머리에는 수수한 나무 비녀 하나만 꽂고 있었으며 값비싼 장신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게 매력적이었고 옥처럼 희고 부드러운 피부에 빛나는 검은 눈동자를 가진 그녀는 초승달처럼 청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꾸미지 않아도 군중 속에서 돋보였으며 자연스럽고 순수한 아름다움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손목과 목에는 금은 보화를 가득 차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돈으로 치장한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고개를 젓게 만들었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곰보 자국이 있었고 콧대는 낮고 입은 튀어나왔으며 치아는 고르지 못하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외모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었고 그날 미팅에 참가한 여성들 중에서 가장 매력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현과 왕검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남녀가 어떻게 만나는지 규칙을 알 수 없어 마음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옆에 서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의 손을 잡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신랑 고르기 대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는 방금 와서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은 손으로 높은 단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이시죠? 저분들이 심사위원입니다. 이 대회는 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는 문장 실력을 겨루고 여자는 외모를 심사합니다. 문장 실력이 1등인 남자는 가장 예쁜 여자와 짝을 이루고 2등인 남자는 2등인 여자와 짝을 이루는 식으로 순서대로 짝을 맺어줍니다. 실력이 없는 남자는 매력 없는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만약 나중에 후회하고 결혼을 거부하거나 도망치면 얼굴에 무신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한 번 새기면 평생 망하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러니 등록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왕검은 그 말을 듣고 약간 움찔했지만 그의 시선은 청초한 녹색 옷을 입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띌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지 않고 왕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반드시 참가해야겠어. 그 모습을 본 장현은 급히 말렸습니다. 잠깐, 시험을 보고 결과를 알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잘못하면 귀찮은 일에 휘말릴 수 있어. 하지만 왕검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장현을 끌고 함께 등록하러 갔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으니 함께 등록해서 재미삼아 해보자. 혹시 하늘이 도울지 누가 알겠어. 시험이 시작되자 장현은 물 만난 고기처럼 붓을 휘둘렀습니다. 유려한 문장과 명확한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반면 왕검은 멍하니 앉아 고민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겨우 몇 줄의 엉성한 문장을 썼을 뿐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파란 옷을 입은
돈도 받고 귀찮은 일도 피할 수 있으니 어떻습니까? 장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굳히고 엄숙하게 꾸짖었습니다. 입 다무시오. 돈으로 선비의 명예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양심을 팔지는 않겠소. 당장 꺼지시오. 그 사람은 꾸지람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한 채 물러갔습니다. 왕검은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그는 재빨리 그를 따라가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 두꺼운 은표 뭉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융통성 없는 선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면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작은 성의인이 받아주십시오.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은표 뭉치를 받자 눈이 번뜩이며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왕공자께서는 정말 쾌활하고 융통성도 있으시군요. 안심하십시오. 이 정도 일은 제가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1등은 반드시 공자께서 차지하실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합격자 발표가 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몰려들어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락달치락하며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왕검은 기쁜 표정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쳐 나아가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기뻐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장현도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불안해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의 이름이 맨 위에 있는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줄에서야 장현이라는 작은 글자를 발견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모든 재능과 열정을 쏟아부은 글이 꼴찌로 밀려났고 왕검의 엉성한 문장이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꼴찌를 한 탓에 가장 매력없는 여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축제는 20쌍의 부부가 탄생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신혼 첫날 밤, 각 신랑은 방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는 신부가 의례에 따라 붉은 면사포를 쓰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현은 돌덩이라도 매달린 듯 무거운 마음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붉은 옷을 입고 외모가 매력없는 그 여성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면 무신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인생을 망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신부 앞에 선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결연한 표정으로 면사포를 거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현은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얼굴은 낯선 사람이 아닌 바로 그날 군중 속에서 보았던 청초한 녹색 옷을 입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었어? 그 여성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현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꼴찌는 다른 여성이 아니었어? 소녀는 입술을 오므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순위를 받고 싶다면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거절했고 심지어 면전에서 몇 마디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일부러 꼴찌로 밀어낸 것 같습니다. 장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다행히 그들이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고 저도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았으니 만약 그랬다면 당신 같은 사람을 놓쳤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녀는 진심이 담긴 그의 말과 빛나는 눈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바람처럼 가벼워서 방 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현은 횡재라도 한 듯 기쁜 표정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1등 신랑을 보러 갑시다. 왕검은 대체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기에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얻었을까요? 저도 한번 구경하고 싶군요.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왕검의 신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방 안에서 시끄러운 말다툼 소리와 그릇 깨지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쏘아대는 듯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장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왕검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은 퀭하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으며 마치 재앙을 겪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신혼방 침대를 바라보니 상상했던 아름다운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어제 곰보 자국이 있고 콧대가 낮고 치아가 삐뚤빼뚤한 붉은 옷을 입은 전어라라는 여성이 남편을 호되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악몽 같았습니다. 쓸모없는 놈, 내가 좋아서 너와 결혼한 줄 알아? 흥,
지난밤에 네 얼굴을 보고 기절하고 싶었어. 천둥처럼 울리는 그녀의 꾸지람 소리는 마을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쑥덕거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저 얼굴로 어떻게 미인 1등을 하겠어.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택도 없지. 이제 꼬리가 잡혔네. 이제 누가 저 여자를 데려가겠어? 전화라는 밖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말에 얼굴이 불타는 듯 붉어졌습니다. 어디론가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왕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새로 결혼한 아내가 추악한 말만 내뱉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자 현기증이 나고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틈을 타 몰래 밖으로 빠져나와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옛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안에서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다가 이끼 낀 돌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그의 턱이 날카로운 돌출부에 부딪혔고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가 쏟아지고 얼굴은 멍들고 긁힌 상처가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용모는 엉망이 되었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비참한 결말은 어떤 형벌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왕검은 돈 많고 잔꾀를 부리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낡고 절망적인 이름만 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월아가 돈으로 미인 1등 타이틀을 샀다는 사실이 들통났고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비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명예도 잃고 원래부터 없던 아름다움의 성격까지 못되져서 아무도 그녀를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집안이라도 감히 그녀의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월아라는 이름은 그 이후 마을에서 가짜와 허영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돈은 헛된 명예를 살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외모는 눈을 속일 수 있지만 내면의 본성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이익에 의해 파멸될 것이고 가짜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반면 착하게 살고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운명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옛말에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과 같습니다.